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해도 살이 빠지는 검증된 약물이 우리나라의 승인이 됐습니다. 바로 위고비인데요. 이 위고비의 효능과 부작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해도 살이 빠지는 비만을 치료하는 위고비라는 약물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작용 기전과 부작용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정보 전달성 컨텐츠이고요. 약물은 오남용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주치의와 협의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위고비라는 약물은 2021년 6월 달에 미국 FDA에서 고도비만, 비만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싹센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이 되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통계청에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2010년 비만율이 BMI 25 이상 기준으로 국민 31%가 25 이상이었고, 2021년 37로 꾸준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2021년 남성 기준으로는 BMI 25 이상이 46%, 그냥 절반 정도가 비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고비는 그 일론 머스크가 2022년 10월인가 12월에 트위터에서 팬이 질문을 했죠. 일론, 당신의 어떤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진 것 같고 살이 빠진 것 같다,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간헐적 단식과 위고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다이어트 약물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울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의 상품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분은 바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고요. 싹센다 성분은 리라글루타이드, 비슷하죠? 싹센다의 리라글루타이드를 좀 개량한 게 세마글루타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싹센다나 이 위고비나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몸에서 밥 먹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GLP-1 이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보여주는 성분이 바로 싹센다와 위고비 성분입니다. 자, GLP-1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면 싹센다와 위고비의 작용 기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GLP-1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물을 충분히 먹게 되면은 장에서 자극이 되고, 자극이 되면은 나오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당을 더 빠르게 세포에서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당이 축적되는 걸 조절하고, 그리고 혈중 당 수치를 낮추고요. 그리고 식욕을 눌러주고, 더 먹으면 안 되니까 밥을, 그리고 위장 운동 속도를 좀 느리게 해줍니다. 더 빨리 소화하게 되면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그 식사량을 조절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LP-1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면은 DPP-4라는 그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이제 한 5분 정도 만에 작동이 중단이 되는데, 싹센다 같은 경우는 딱 주입하면은 DPP-4를 저항을 합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오래 작동되죠. 그래서 식욕을 눌러주고 당을 계속 소모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싹센다나 위고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싹센다나 위고비가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식욕 억제제나 이런 그 다이어트 약들을 보시면은 보통 먹는 거, 그 나비약이라고 하죠. 그 나비 모양의 약들이 펜터민인데, 그 펜터민은 뇌의 신경을 흥분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향정신성, 그러니까 마약류입니다. 그래서 오래 먹게 되면은 사람이 속된 말로 맛이 갑니다.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고 잠을 못 자고, 안 먹으면 막 의존도가 심해지고 몸 망가뜨리는 약인데, 싹센다나 이런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런 뇌에 작동되는 게 아니고 그냥 호르몬 체계에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덜하죠. 그럼에도 비만 치료제, 다이어트 약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거나 비슷합니다.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은 거의 없다, 되게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위고비의 효능을 좀 말씀드릴게요. 효능 효과는 임상 기반으로 한 68주의 임상 실험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15% 정도의 체중 감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랑 LDL 수치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당뇨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 데이터 값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FDA나 유럽의 식약품청에 의하면은 보통 BMI 수치가 30 이상이거나 성인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BMI 수치가 27 이상일 때 사용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위고비가 기존에 있던 그 싹센다 대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둘 다 노보노디스크라는 그 덴마크의 제약회사에서 만든 의약품이고요. 둘 다
GLP-1 어고니스트, 그 효능제입니다. 그래서 GLP-1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보여주고요. 차이점은 싹센다는 반감기가 13시간, 위고비는 반감기가 165시간, 대략 한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싹센다는 미국에서 2014년에 허가를 받았고요. 위고비는 2021년에 허가를 받은 최신 약물이다. 그리고 싹센다는 국내에는 2027년에 허가받았고 위고비는 국내에는 2023년 4월 27일인가 얼마 전에 허가를 받은 최신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반감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 데이터 상의 결과값들을 보면은 싹센다보다 좀 더 효능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그 먹는 약보다는 더 뛰어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첨부되어 있는 논문을 참고하시면은 이게 나름 대규모 임상 데이터인데요. 이게 아마 제약회사에서 직접 진행한 임상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비만 환자 1961명을 대상으로 68주간 당연히 RCT와 이중 맹검을 했고 평균 연령 46세의 비만 환자 BMI 30 이상 그리고 27 이상의 성인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당뇨병이 아니고 췌장염 환자가 아니고 비만 수술을 하지 않은 그리고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없는 최근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위고비를 투여했을 때 평균적으로 15%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었네요. 그에 비해서 싹센다는 한 5%에서 한 10% 정도 사이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2022년 그 자마지에서 발표된 이 해당 논문을 보시면은 임상 참여자가 한 3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싹센다와 위고비를 나눠서 한번 투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총 68주 동안 투여를 했을 때 체중 감량이 얼마나 됐나를 봤는데 대략 위고비는 15.8%, 싹센다는 6.4%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위고비가 당연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싹센다는 반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시간, 그러니까 딱 맞고 13시간 뒤에는 혈중 농도가 딱 높아졌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용이 꾸준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다음날 놓으면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근데 위고비는 반감기가 일주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놓으면은 꾸준하게 일주일 동안 높아진 상태가 그러니까 유효한 용량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계속 인슐린이 나오고 식욕은 떨어져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고비가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위고비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첨부되어 있는 이 자마 논문에 따르면 부작용은 싹센다랑 위고비랑 거의 비슷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가자가 68주 그러니까 1년이 넘죠. 1년 넘게 매주 사용하면서 부작용을 경험한 퍼센테이지는 90% 이상,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짜잘한 부작용을 1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총 부작용의 건수는 위고비가 904건 그리고 싹센다가 823건으로 한 10% 정도 위고비가 높았다. 근데 대부분 경미한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부작용은 좀 뒤에서 좀 더 한번 다뤄볼게요. 약들약? 자, 그렇다면은 이런 위고비가 왜 인기가 있는지 아시겠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효능 효과는 더 좋은데 부작용은 비슷하다. 그러면은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하는 거고 너무나도 편해졌기 때문에 아마 싹센다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 그 노보노디스크의 매출을 보면은 싹센다 매출이 1.3조 원, 위고비는 출시하자마자 매출이 8천억, 0.8조 원. 그러니까 싹센다의 매출을 막 따라잡고 있는 거죠. 올해 2023년에는 아마 노보노디스크의 매출 중에서 위고비가 더 싹센다보다 높을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국내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국내는 2022년 4월 달에 오젬픽이라는 위고비랑 똑같은 성분의 당뇨약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분은 똑같은데 당뇨약으로 허가받은 거랑 비만으로 허가받은 게 다르다. 근데 당뇨로 허가받은 건 이미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2023년 4월 27일에 식약처 허가를 위고비도 받았다. 고도비만 치료 목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약처로서 위고비가 허가받은 적용증은 성인 환자의 체중 감량 및 체중 유지를 위한 체중 관리를 위해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 활동 증대의 보조. 뭐 복잡하네요. 이런 게 적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격을 보니까 아마 비급여겠죠. 근데 미국 기준으로 월 한 1,500불 정도. 그러니까 180만 원 정도? 되게 비싸네.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좀 저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싹센다가 대충 얼마 정도 했지? 펜 하나에 뭐 6만 원에서 12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처음에 비쌀 거다. 점점 좀 내려갈 거다. 비급여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달분이 한 돈백 넘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1년 이상 사용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미국의 어떤 논문을 보니까 그래서 1년 이상 사용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 15% 그리고 비용은 미국 기준으로 뭐 2천만 원 이상이 1년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 그냥 수술하는 게 낫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주의사항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르몬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끊으면은 뭐 한두 달 내, 보통 한 6개월 내에 다시 살이 찐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식이 조절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끊으면 바로 다시 돌아온다. 계속 맞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약물들은 호르몬을 교란하는 거고, 그리고 내성도 좀 빨리 생기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제가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끊기 전까지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고 약물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부작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FDA에서 보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한 6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위장관 트러블. 이게 위장 운동을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 가스 차거나 막 트름이 계속 올라오거나 계속 체한 느낌이 계속 지속되거나 뭐 복통, 뭐 구역구토 이런 게 가장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지는 않지만 저혈당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인슐린을 분비 촉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 가끔 있다. 세균에서 아마 합성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 물질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을 만들 수 있다. 사람에게 명확하게 검증된 건 아닌데 쥐실험에서 싹센다 기준으로 갑상선 암을 유발했다는 데이터가 있고, 다섯 번째로는 급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데이터에서는 췌장염의 유병률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왜냐면은 췌장에 우리 싹센다나 일고비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위해서 췌장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췌장이 어찌됐든 간에 무리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염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담낭염이나 담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위장관 트러블과 췌장염, 담낭염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저혈당, 알러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 좋고요. 아까 그 자마지에 등재되어 있던 그 논문에서 보고된 그 부작용을 좀 알아보니까 가장 흔한 게 68주간 126명의 실험 대상자가 위고비를 투여했는데 106명, 84%가 위장계 쪽에 어떤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하고, 12%가 심혈관계, 그러니까 두근거림을 또 호소했다고 합니다. 두근거림이 왜 생기냐면은 혈당이 떨어지면서 저혈당을 보상하는 기전으로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면 혈당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나름 위기 신호죠. 그래서 막 심장이 더 빨리 일을 하게 됩니다. 알러지가 7.1%, 그리고 정신과 질환, 그러니까 수면의 어떤 그 교란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이 5.6%, 그리고 참가자 126명 중에 3명 정도 2.4%가 암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통제된 건 아니니까 또 이 암에 대해서는 또 실험이 필요하겠죠. 유방암, 피부암, 난소암이 생겼다고 하고, 대조군에서는 암이 1명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암에 대한 위험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간염이 2명, 담석증이 1명, 췌장염이 0명, 신장질환이 1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암이 이제 생기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 해당 논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한 데이터는 없다. 다만 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뭐 주의하자, 이 정도의 논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 환우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들약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진짜 게임 체인저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싹센다가 효과가 되게 좋죠. 내성도 빨리 생겨요. 보통 1년 정도 쓰면 내성이 금방 생긴다고 하는데, 위고비는 어찌됐든 간에 이 성분 자체가 다르고 반감기가 길게 만든 거기 때문에 싹센다 내성 있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물론 비만 환자들만 쓰는 거니까 그걸 꼭 주치의와 협의하셔야 되고, 싹센다처럼 매일 이렇게 찌르는 게 너무 부담이신 비만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거니까 상당히 편할 수 있다. 그런데 부작용은 거의 비슷한데 어찌됐든 간에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더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주의는 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래 사용하면 어차피 내성이 생기죠. 그리고 끊으면은 다시 살이 찝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간헐적 단식, 탄수화물 조절하고요, 근육량을 키우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약물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비만약, 위고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